지금 멕시코 산악지대에서 지도에도 없는 한 마을이 다음 달부터 완전히 봉쇄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민은 고작 50명, 외부에 남겨진 공식 기록은 단 0건, 이 마을의 전통은 30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봉쇄를 앞둔 시점, 한 한국인 기록자의 모니터에 30초짜리 영상 하나가 도착합니다. 아이들 놀이처럼 보였던 그 장면 속에서 그는 한국 밖에서는 한 번도 확인된 적 없는 방식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 가야 할 곳이 우기 산악지대, 사고가 나면 구조까지 최소 48시간이 걸리는 지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지 운전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긴 사고 나면 뉴스도 안 나옵니다. 시간은 거의 없고 길은 위험합니다. 과연 이 기록은 제때 남겨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마을처럼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말아요? 이 기록이 끝까지 남겨지는지 그 여정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석입니다. 제 앞 모니터엔 30초짜리 영상이 떠 있었어요. 멕시코 오아카 산악지대 원주민 마을이라는 제목이었죠. 화면 속 아이들은 12명 정도였습니다. 나무 막대기 3개와 돌멩이 24개를 바닥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놀이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놀이가 사라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이었죠. 제 손은 이미 마우스를 멈춘 상태였어요. 아이들이 돌을 집어드는 순서가 이상했습니다. 왼쪽부터 시작해서 3번째 돌을 건너뛰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 4번째 돌을 집어드는 방식이었죠. 리듬이 있었어요. 박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자가 제 기억 어딘가에 걸렸어요. 화면을 돌렸습니다. 다시 재생했어요. 여전히 같았습니다. 이럴 리 없다는 생각과 이럴 수 있다는 본능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저는 8년 전 몽골 초원에서 비슷한 배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돌이었고 막대기였고 순서였어요. 하지만 몽골 기록은 학술가치 부족 판정을 받았죠. 1년 뒤 그 마을은 광산 개발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국제문화유산기록 보존가입니다. 유네스코와 협력하는 프리랜서로 문자가 없는 지역의 전통과 의식을 기록하는 일을 해요. 기록은 증명이 아닙니다. 판단도 아니에요. 사라지기 전에 남기는 일이죠. 영상을 보낸 사람은 멕시코 현지 NGO 활동가였습니다. 메일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산타루나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지도에도 안 나와요. 주민은 50명 정도고 외부인 출입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특이해서 보냅니다. 특이하다는 표현이 걸렸어요. 저는 첨부된 사진 6장을 열었습니다. 돌무더기 앞에서 손을 모으는 노인의 모습, 나무 막대기를 세워둔 제단 같은 구조물, 그리고 아이들이 원을 그리며 앉아있는 장면이었죠. 3번째 사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손동작이 보였어요. 이 동작을 저는 4년 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인 의식의 일부였죠. 우연일 수 있습니다. 전통 놀이의 유사성은 세계 곳곳에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낸 사람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이 마을 다음 달부터 출입이 막힙니다. 공식 이유는 보호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선 다른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짐을 쌌어요. 이런 경우 기록자는 보통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동 준비엔 24시간이 걸렸습니다. 멕시코시티행 항공권, 오아카로 가는 버스 예약, 그리고 산악지대 이동 수단 섭외까지요. 마을까지 가는 대중교통은 없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를 구해야 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과거 기록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몽골의 돌 배치, 인도네시아의 손동작, 그리고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기록한 막대기 제단 구조까지요. 셋 다 서로 다른 대륙이었고 서로 다른 시기였으며 서로 다른 언어권이었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겹쳤어요. 방식도 겹쳤습니다. 우연이라 믿고 싶었어요. 증명할 수 없다면 기록만 남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증명하러 가는 게 아니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사라지기 전에 남기러 가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멕시코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록이 위험한 이유가 놀이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일 줄은요. 오아카 중앙버스터미널은 소음과 배기가스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제 앞엔 낡은 픽업트럭 한 대가 서 있었죠. 차체엔 녹이 슬어 있었고 타이어는 닳아서 홈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창문을 내렸어요. 산타루나 간다고?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제 배낭에 멈췄죠. 카메라, 가방, 녹음기, 그리고 방수 케이스까지요. 남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호세 마르티네스입니다. 일당은 $200예요. 왕복 500km니까 적정 가격이죠. 저는 현금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호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핸들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호세가 말했습니다. 왜요? 우기예요. 산악보호구역은 이 시기엔 위험합니다. 길이 끊기고 낙석이 떨어지고 시야가 안 나와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맑음이었습니다. 산 아래만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호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거기가 문제입니다. 산타루나까지는 5시간 걸려요. 도중에 비 오면 차가 미끄러집니다. 낭떠러지 옆으로 가는 길이에요. 제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호세는 계속 말했어요. 사고 나면 구조 오는데 최소 48시간 걸립니다. 헬기도 못 들어가요. 안개 때문이에요. 제가 이 길 15년째 다니는데 우기엔 안 갑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도를 꺼냈어요. 산타루나 마을은 빨간 펜으로 표시돼 있었죠. 주변엔 도로 표시가 없었습니다. 오직 등고선만 빽빽했어요. 다음 달엔 출입이 막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못 가는 거죠. 호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년 전 몽골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도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죠. 하지만 저는 결국 가지 못했고 1년 뒤 그 마을은 사라졌습니다. 일당을 2배 드리겠습니다. 호세의 손이 멈췄습니다. $400요. 현금으로 지금 드릴게요. 호세는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망설임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거길 가야 합니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록하려고요. 사라지기 전에 남기려고요. 그게 목숨 걸 만한 일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항상 대답을 피했으니까요. 호세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는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타세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올라타자 호세가 말했습니다. 제 말은 무조건 따릅니다. 돌아가자고 하면 그 즉시 돌아가야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세는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터미널을 벗어나자 도로가 좁아졌습니다. 포장도로는 10분 만에 끝났어요. 비포장 산길이 시작됐죠. 차는 덜컹거렸고 먼지가 창문을 덮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계곡이 보였습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었어요. 호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사고 나면 뉴스도 안 나옵니다. 목소리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앞을 바라볼 뿐이었죠. 하늘 끝에서 먹구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세는 그걸 보고 핸들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비는 3시간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지늘길을 천천히 기어 올랐어요.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렸습니다. 창밖은 온통 회색이었죠. 호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이따금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가방을 꺼냈습니다. 방수 케이스 안엔 노트 3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몽골, 인도네시아, 페루. 서로 다른 대륙에서 기록한 것들이었죠. 저는 몽골 노트를 펼쳤습니다. 8년 전의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돌 24개, 막대 3개. 놀이처럼 보이지만 순서가 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 장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놀이에서 시작된 방식이 어른들의 삶 속에서도 반복된다. 숨이 막혔어요. 멕시코에서 보았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그 놀이 말이에요. 이 기록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방식은 제가 한국 밖에서는 본 적이 없는 종류였거든요.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호세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쪽 길 한가운데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흔적처럼 보였죠.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길 표시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세워둔 겁니다. 호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어요.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호세는 돌무더기 앞으로 걸어가더니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모습이 노트에 적어두었던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호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기도입니다. 안전을 비는 거예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찍어도 됩니까? 호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돌무더기를 찍었습니다. 배치와 위치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조용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들 이렇게 합니까? 호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호세는 다시 돌무더기를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돌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연일 겁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확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아이들 놀이에서 보던 방식이 어른들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었죠. 적어도 제가 자라온 문화권과는 너무 가까운 방식이었습니다. 호세는 말없이 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돌무더기를 한 번 더 찍고 뒤따라 올라탔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호세는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잠시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빗소리만 차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산타루나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시간 반쯤요. 호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불안과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거기 가면 뭘 보게 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으니까요. 호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길은 더 좁아졌고 경사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제 손엔 여전히 노트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페이지 가장자리는 빗물에 조금 젖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산 너머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산타루나 마을이 보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마을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은 15채 정도였죠. 모두 나무와 돌로 지어져 있었어요. 트럭이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호세가 시동을 끄지 않았어요. 그는 앞을 바라보며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이상합니다. 호세가 낮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저도 창밖을 봤어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연기도 안 보였고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5명이었습니다. 모두 남자였고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무창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세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의 손이 기어를 잡았습니다. 후진하려는 것 같았죠.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쳤습니까? 저들이 창을 들고 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도망가면 더 위험합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청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앞에 선 청년이 창을 들어 올렸어요. 창끝이 제 쪽을 향했습니다. 거리는 10m 정도였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양손 모두요.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 했습니다. 청년이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스페인어였어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는 표시였죠. 청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요. 창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호세가 차에서 내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라고요. 호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세요. 호세가 청년에게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청년이 답했어요.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과거에 외부인들이 왔었답니다. 기록하겠다고 했대요.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약속했답니다. 도움을 주겠다고요. 호세가 통역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왔답니다. 도움도 연락도요. 대신 1년 뒤에 관광객들이 왔대요. 마을을 구경거리로 본 거죠.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외부인을 받지 않는답니다. 저는 천천히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청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흙 바닥에 무릎이 닿았어요.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빗물이 스며든 흙이 바지를 적셨죠.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요. 8년 전 몽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렇게 서 있었어요. 마을 앞에서요. 하지만 그때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 했죠. 제 일이 중요하다고, 기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1년 뒤 그 마을은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말 대신 다른 걸 보여줘야 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착취가 아니라는 걸, 기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요. 등 뒤에서 호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세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0초, 20초, 30초.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일어나세요. 스페인어였지만 호세가 통역할 필요가 없었어요. 톤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년이 창을 내렸어요.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지만 적대감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청년 옆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호세에게 말했어요. 호세가 통역했습니다. 누구냐고 묻습니다. 기록 보존가라고 말씀해주세요. 사라지는 전통을 남기는 사람이라고요. 호세가 전했습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어요. 뭘 원하냐고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전해주세요. 다만 기록하고 싶다고요. 사진과 영상으로요. 그리고 떠나겠다고 말씀해주세요. 호세가 말을 전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제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마디를 했어요. 호세가 통역했습니다. 말은 몰라도 태도는 통한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자가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청년들이 창을 내렸습니다.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따라오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배낭을 집어들었습니다. 호세를 돌아봤죠. 호세는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가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호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남자를 따라 마을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집들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져 있었어요. 바닥은 돌로 깔려 있었고 벽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지프로 엮여 있었죠. 마을은 작았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집마다 앞에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옥수수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쪽엔 닭장이 보였고 다른 쪽엔 나무 창고가 있었죠.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집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치마폭에 숨었고 큰아이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왔어요. 한 아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아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작았고 불빛도 약했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쓸려 있었고 벽엔 천이 걸려 있었죠. 구석엔 화덕이 있었고 그 위엔 검은 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호세도 옆에 앉았죠. 남자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나무컵에 담긴 물이었어요. 저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차가웠고 깨끗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밖을 보라는 뜻이었죠.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을 중앙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2명 정도였죠. 바닥에 뭔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돌이었어요. 그리고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제 숨이 멈췄습니다. 영상에서 본 그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자를 돌아봤죠.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세가 뒤따라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마을 중앙은 넓은 공터였습니다. 흙바닥이었고 주변엔 집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아이들은 그 한가운데 모여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봤어요. 놀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었죠. 바닥엔 돌 2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줄로 배치돼 있었어요. 각 줄마다 8개씩이었죠. 그 옆엔 나무 막대기 3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아이가 돌을 집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어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는 왼쪽 첫 번째 돌을 집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돌을 건너뛰었습니다. 중앙으로 돌아와 네 번째 돌을 집었죠. 제 노트에 적힌 순서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조용히요. 아이는 돌을 한쪽에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에게 차례를 넘겼어요. 두 번째 아이가 돌을 집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순서였어요. 오른쪽에서 시작해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세 번째를 건너뛰었죠. 규칙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규칙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세 번째 아이가 돌을 집었습니다. 이번엔 실수를 했어요. 순서를 틀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웃으면서요. 세 번째 아이가 돌을 도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확하게요. 놀이는 계속됐습니다. 돌을 모두 집은 아이가 이겼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죠. 이번엔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막대기 하나를 집었어요. 세로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그 옆에 막대기를 가로로 놓았죠.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마지막 막대기를 대각선으로 놓았어요.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삼각형 같았지만 삼각형이 아니었어요. 뭔가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찍었어요. 아이들은 그 모양 앞에 앉았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아이가 돌 하나를 집어 막대기 중앙에 놓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따라했습니다. 한 명씩 돌을 놓았죠.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했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돌을 놓자 모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길에서 호세가 했던 그 동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웃으며 일어났어요. 돌을 주우며 장난치기 시작했죠.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호세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도 방금 본 걸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놀이입니까? 호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놀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호세가 통역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배운 적이 없답니다. 그냥 하고 있었대요. 늘 해왔던 것처럼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호세가 전했어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쳤답니다. 아이들끼리 하는 거래요. 우리도 어릴 때 그랬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몽골에서 그린 그림을 펼쳤어요. 돌 배치도였습니다. 남자에게 보여줬죠. 남자가 그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호세가 전했어요. 남자가 답했습니다. 같답니다. 똑같대요. 저는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인도네시아 기록이었어요. 손동작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남자가 다시 끄덕였습니다. 이것도 같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세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페루 기록이었죠. 막대기 배치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것도 같답니다. 호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뭔가를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짓을 했습니다. 따라오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남자를 따라 마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다른 집들보다 오래돼 보였습니다. 벽은 돌로 쌓여 있었고 지붕은 낮았죠. 문 앞엔 풀이 자라 있었고 나무 문짝엔 금이가 있었어요.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남자가 불을 켰습니다. 촛불이었죠. 흔들리는 불빛이 천천히 공간을 밝혔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오래된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죠.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그림이었어요. 색이 발해 있었고 선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돌배치였습니다. 막대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벽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그림을 만졌어요. 거칠었습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했고 손끝에 먼지가 묻었어요. 언제 그려진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호세가 남자에게 물었어요.
남자가 답했습니다. 모른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대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호세가 전했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켜야 한다고 배웠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그렇게 이어져 왔답니다. 왜 지켜야 합니까? 남자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형제니까요. 호세가 통역을 멈췄습니다. 형제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만난 적이 없어도 같은 방식을 지키면 형제래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제 안에서 울렸어요. 멀리 떨어진 땅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손을 모으는 사람들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가르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호세도 침묵했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서 춤췄어요.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린 글 대신 사람에게 남겼답니다. 그 말이 제 안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벽에 그림을 찍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요. 이건 혼자 만든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말이 아닌 방식으로요. 밤이 왔습니다. 마을 중앙에 모닥불이 피워졌어요. 불빛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마을 사람 전부인 것 같았어요. 저는 모닥불 옆에 앉았습니다. 호세가 제 옆에 있었죠. 그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나이 든 남자가 불 앞에 섰습니다. 낮에 우리를 맞이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죠. 호세가 낮은 목소리로 통역했습니다. 오늘 먼 곳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이 사람은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남기려 왔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요? 그 사람은 답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남기고 싶다고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려 합니다. 우리가 지켜온 것을요. 남자가 손짓을 했어요. 한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손에 천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보따리를 풀었어요. 안에서 나무 조각이 나왔습니다. 작은 조각들이었어요. 각각 다른 모양으로 깎여 있었죠. 여자가 그걸 불빛 아래 펼쳐놓았습니다. 12개였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조각마다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선, 점, 곡선이 섞여 있었죠. 이건 우리 조상들이 남긴 겁니다. 호세가 통역했어요. 각 조각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자가 첫 번째 조각을 들었어요. 그 위엔 산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떠남입니다. 호세가 전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지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두 번째 조각을 들었어요. 물결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흩어짐입니다. 그들은 여러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군 북으로, 누군 남으로, 누군 동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조각을 들었어요. 손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흩어지기 전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같은 방식을 지키겠다고요. 손을 모으는 방식, 돌을 놓는 방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자가 네 번째 조각을 들었어요. 씨앗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뿌림입니다. 새로운 땅에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조각엔 지붕 모양이 있었어요. 이건 정착입니다.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고 이웃과 함께 사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조각엔 작은 손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전달입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조각엔 별 무늬가 있었어요. 이건 기억입니다. 밤하늘을 보며 고향을 떠올리고 떠나온 땅을 잊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조각엔 나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성장입니다. 뿌리는 깊어지고 가지는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는 이야기입니다. 아홉 번째 조각엔 두 손이 맞잡은 모양이 있었어요. 이건 연결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이야기입니다. 열 번째 조각엔 길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찾음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헤어진 이를 그리워하는 이야기입니다. 11번째 조각엔 불꽃 모양이 있었어요. 이건 지킴입니다. 어두울 때도 추울 때도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12번째 조각에는 원이 그려져 있었어요. 끊어지지 않은 원이었죠. 이건 돌아옴입니다. 호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젠가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만날 것입니다. 같은 방식을 지킨 사람들끼리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였다는 걸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조각을 다시 보따리에 넣었어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전했습니다. 손으로, 몸으로, 마음으로요.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 사이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당신은 이걸 기록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어요. 하지만 이건 종이에 담을 수 없습니다. 카메라에도 담을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 안에만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여태껏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사진, 영상, 글로 남기면 보존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것은 기록될 수 없다는 걸요. 살아있는 사람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걸요. 모닥불이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낮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가사는 알 수 없었지만 느낌은 전해졌어요.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아이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낮에 놀이를 하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을 펼쳤어요. 막대기를 세웠죠. 그리고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어른들도 함께 했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아이 옆에 앉았어요. 여자들도 둘러앉았죠. 그들은 함께 돌을 집었습니다.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건 놀이가 아니었어요. 기록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호세가 제 팔을 잡았어요. 보고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답했어요. 보고 있습니다. 호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트럭을 몰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위험한 길을 온 운전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까지 왔는지요. 저는 호세를 봤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먼 곳에 형제들이 있다고요.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호세가 모닥불을 바라봤어요. 이제 압니다. 이게 형제라는 거였군요. 저는 호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함께요. 저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기록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제가 평생 기억할 순간이라는 걸요. 카메라 없이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제학술조사팀의 공식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멕시코 산타루나 마을 전통놀이 조사 결과 학문적 가치 평가.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엔 요약이 있었어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전통은 학문적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됨. 제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판단 근거라는 제목 아래 항목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기원 부족. 제출된 기록은 구전 전승에 의존하고 있으며 역사적 문헌이나 고고학적 증거가 없음. 두 번째, 지역적 고립. 해당 전통은 산타루나 마을에만 존재하며 주변 지역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음. 세 번째, 과학적 검증 불가. 제출자가 주장하는 다른 대륙과의 유사성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며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음. 네 번째, 문화적 독창성 부족. 돌과 막대기를 사용한 놀이는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형태임.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팀은 해당 전통에 대한 공식 기록 및 보존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음.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8년 전 몽골 보고서를 받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책상을 쳤어요. 억울했습니다. 제가 본 걸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화가 났죠. 4년 전 인도네시아 때는 달랐어요. 화는 안 났습니다. 대신 무력감이 왔죠. 아무리 기록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보고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USB가 있었어요. 산타루나 마을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었죠.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놓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햇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두 번째 사진은 벽화였습니다. 오래된 그림, 색 바랜 무늬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야기였어요. 세 번째 사진은 모닥불 앞에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 여자, 아이들, 그리고 호세까지요. 저는 사진을 하나씩 봤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증거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만남이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동료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연구자였죠. 들었습니다. 거절당했다고요. 그가 말했어요. 네. 제가 답했습니다. 아쉽네요. 그렇게 멀리까지 갔는데요. 괜찮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괜찮다니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이게 남았으니까요. 동료가 사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공식 기록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제 기억엔 남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증명은 못해도 만남은 남습니다. 동료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형제 잘 지내고 있습니까? 호세입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천천히 따라갔어요. 형제라는 단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단어가 제 안에서 울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당신이 기록한 것이 세상에 알려졌는지요?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그럼 사라지는 겁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나무 조각을 펼쳐 보이던 여자가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돌을 놓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말했던 것도 들렸죠. 우린 글 대신 사람에게 남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장을 썼어요.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세. 당신도 형제입니다. 잊지 마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제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멀리 떨어진 땅에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증명보다 중요했어요.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학문적 가치 없음이라는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필요하면 꺼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산타루나 기록되지 않은 기억.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어떤 것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손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어요. 저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아닌 제 이야기를요. 학술 논문이 아닌 만남의 기록을요. 비가 오는 산길, 창을 든 청년들, 무릎을 꿇었던 순간, 아이들의 놀이, 나무 조각의 이야기, 모닥불 앞의 노래. 그리고 호세가 했던 말이요. 이게 형제라는 거였군요.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썼습니다. 밤이 올 때까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이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기록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증명 대신 관계가 남은 기록이었으니까요. 산타루나 마을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산 너머로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저는 배낭을 챙기고 있었어요. 호세의 트럭이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나이 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낮에 놀이를 하던 그 아이들이었죠. 저는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가장 어린 여자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손에 돌 하나를 쥐고 있었어요.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뛰어갔어요. 저는 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호세가 트럭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떠나십니까? 호세가 물었습니다. 네. 연락처를 남기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호세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왜요? 형제라면 언젠가 다시 만나니까요. 호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형제라면 다시 만납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쥐었죠. 당신은 기록자로 왔습니다. 호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로 떠납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호세가 트럭 문을 열었어요. 태워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요. 저는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마을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산 뒤로 사라졌죠. 호세는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호세가 차를 세웠어요. 저는 내렸습니다. 잘 가십시오. 호세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다음엔 어디 갑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로 갈 겁니다. 호세가 미소 지었어요. 그곳에서도 형제를 만날 겁니다. 그럴 거예요. 호세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린 형제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트럭이 떠났습니다. 먼지가 일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트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버스가 와 있었어요. 저는 올라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어요. 손엔 비행기표가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멕시코시티였죠.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테말라 고산지대에서 비슷한 전통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다시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형제라면 다시 만날 테니까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가 보였고 먼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속도를 높였어요.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땅이 멀어졌어요. 건물이 작아졌고 도시가 점이 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새 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아직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썼어요. 과테말라 고산지대 형제를 찾아서. 손이 움직였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이번에도 증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만남이 남을 테니까요. 주머니에서 무언가 만져졌어요. 꺼내봤습니다. 돌이었어요. 산타루나 마을의 어린 여자아이가 준 돌이었죠. 작고 매끈했습니다. 저는 돌을 손에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증명은 끝이 아닙니다. 만남이 시작입니다. 눈을 감았어요. 산타루나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모닥불, 사람들, 아이들, 돌무더기, 나무 조각, 그리고 호세의 얼굴이요. 형제라면 다시 만납니다. 그 말이 계속 울렸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찾는 건 증거가 아니라는 걸요. 학문적 가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는 건 연결이었어요. 흩어진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었습니다. 그 선은 증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마음에, 삶 속에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구름 사이로 하늘 너머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평선이 보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돌을 놓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 손을 모으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말로는 아니겠죠. 손으로, 몸으로 함께하는 시간으로요. 그리고 언젠가 그들을 만날 겁니다.
제가 호세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요. 그때 우리는 알 거예요. 우리가 형제였다는 걸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방식을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걸요. 제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어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천으로 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무 조각이 나왔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조각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될 거예요. 그렇게 항상 시작됐으니까요. 호세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낯선 운전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형제였죠. 연락처도 없이, 다시 만날 약속도 없이 그저 형제라는 말만 남기고 헤어진 사람이요. 그런데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요.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든요.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하늘 위로 구름 너머로 새로운 땅을 향해서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정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증명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형제를 만나는 여정이니까요. 그건 평생 계속될 거예요. 8년 전 몽골에서 시작됐고 인도네시아를 거쳐 페루를 지나 멕시코까지 이어졌고 이제 과테말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딘가로 갈 거예요.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곳곳에 형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손 안의 돌을 다시 만졌습니다. 작고 매끈한 돌이요. 산타루나의 아이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 돌은 증거가 아니었어요. 연결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조용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다음 땅에서도 형제를 만날 거라고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 기록이 세상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라지기 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록은 증명이 아니고 역사는 늘 조용히 남겨진 흔적에서 시작됩니다. 이 장면들을 따라오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태도 어쩌면 한국식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선택을 그리고 이 기록자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사라지기 직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